네. 안녕하세요. 녹화감독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고 싶은 질의응답 시간을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강 해주시는 분들 제가 뵀는데 디자이너 분들도 계시고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계시고 연예인은 제가 처음으로 온 것 같아요. 사실 걱정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연예인이 와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되고 싶은 분들께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면 질의응답을 먼저 받고 시작할까요? 궁금한 거 이전에 제가 아니면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엔터테이너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아마 다른 종류들은 교수님들께 많이 들으셔서 알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엔터테이너 스타일리스트에서 얘기 드릴 건데요. 가수 쪽을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엔터테이너 스타일리스트 하고 싶으셔서 혹시 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네. 사실 엔터테이너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지금 현재 손에 꼽을 수 있는 스타일리스트 분들만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굉장히 그 많은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안 계신 이유는 그 인구의 세월을 많이 견디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고요. 일단 가수 쪽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가수는 많이 아시겠지만 아이돌 분들도 많이 아시고 곡이 기반이에요. 그래서 현재 회사에서 곡을 들려주고 이런 곡이 있는데 어떤 컨셉이 어울리겠느냐라고 먼저 이미지 메이킹을 부탁하는 게 많고요. 근데 일단 적합한 컨셉으로 옷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상상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소녀시대 지 같은 경우는 청바지에 흰 티를 입혀서 그 노래를 부르면 어떤 이미지일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가죽 팬츠를 입고 부를 수도 있는 노래고 굉장히 그거에 따라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재에 대해서도 많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연예인이지만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음악에서는 이런 소재를 이용해서 이런 디자인이 되면 어때요? 라고 해서 부탁드리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타일리스트 분들은 굉장히 소재에 대해서도 많이 다양하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무대에서 입는 옷과 뮤직비디오에서 입는 옷과 자켓 때 입는 옷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가질 수 있지만 소재에 따라서 그 효과가 있다 없다가 많이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연예인분들보다 더 많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가수 쪽은 특히 스피드하게 일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실장님부터 밑에 어시스턴트 분들까지 현장에서 옷빈질이나 시핀질이나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순발력이 되게 요구되는 직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반지가 예를 들어서 크면 이니어 테이프라고 흰색 테이프가 있어요. 그거를 감아서 급하게 가수한테 주기도 하고 구두가 크면 투명 테이프를 감아주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무대 뒤에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수 쪽은 순발력이 요구되는 일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시면 가장 바쁠 거예요. 왜냐하면 가수들은 3분 동안만 무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3분 동안에 쏟아붓기 위해서 한 1시간 정도를 준비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티아라 같은 경우는 옷만. 또 왜냐하면 그룹의 경우에는 또 여러 6명의 옷을 다 입혀야 되고 액세서리까지 스타일링을 다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멤버들이 누구보다 기대는 것도 스타일리스트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대에서 빛나기 위해서는 혼자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꽃을 여기를 달지 이런 디테일까지도 집어주면 굉장히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일단 그리고 연기자 쪽에 개인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연기자는 뭐 행사에 어울리는 옷은 행사에 어울리게 입히고 행사 팀에서 받는 옷도 입히시지만 연기자는 특히 드라마 쪽에 많이들 나가시죠. 근데 제가 드라마하면서도 느낀 건데 드라마는 매주 업데이트되는 쇼윈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렌디한 옷이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것들 옷을 입히면 그게 바로 트렌드가 되긴 하죠. 뭐 괜찮은 사랑해에서 입었던 공연식 푸시 버튼은 뭐 어디서 파나요? 이제 이런 말들이 되고 그 가을에 유행하는 패턴은 레오파트 패턴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드라마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고
가수는 가수대로 유행을 선도하지만 또 연기자분들이 나온 드라마는 또 드라마대로 또 유행이 선도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좀 씬에 기반한 좀 더 리얼리티한 옷을 입힐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가수 쪽은 순발력이지만 연기자분들 하실 분들은 굉장히 꼼꼼하셔야 돼요. 왜냐면 배우만큼 그 대본을 읽고 이 배우에게 이 씬에 어떤 옷이 어울릴까? 결혼식 하객 장면이면 이런 옷, 집에 있을 때는 이런 옷. 이렇게 상상해가면서 적으셔야 되고 또 씬을 나열해야 돼요. 몇 씬 나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하고 여기서는 무슨 옷, 여기서는 무슨 옷. 이렇게 적어서 다니셔야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바뀌어지는 옷들이 입히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촬영을 하려면 1씬부터 3씬까지 찍는데 1, 2, 3을 순서대로 찍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으로 촬영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러면 스타일리스트는 그 메모를 보고 이 씬은 이 씬 이렇게 해서 그날 오늘 촬영에 있는 옷을 입히셔야 되기 때문에 메모를 꼼꼼히 하셔야 되고 또 그 시나리오, 그 드라마 대본을 또 분석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막 너무 어려운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집에선 보통 이런 옷 입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리얼리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트렌드한 옷도 같이 경비해서 하시면 굉장히 매주 쉽게 유행을 또 선도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트렌드를 하기도 하지만 배우분들하고도 얘기를 또 많이 나누셔야 돼요. 스타일리스트가 드라마 쪽은 조금 더 가까워지기 쉬워요, 배우분들하고. 왜냐면 저는 이 씬에서 이런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거를 또 드라마 쪽에 계시는 팀 코디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하고 그런 융통성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친숙하게 같이 24시간 365일 있듯이 그 드라마 끝날 동안은 굉장히 동고동락 하시면서 정을 느끼시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영화 쪽이에요. 영화 쪽에도 많은 분들이 제가 희망을 갖고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드라마 쪽은 좀 배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영화 쪽은 아무래도 감독님 그리고 영화 제작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프리프로덕션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옷도 참여가 돼 있고요. 그 기간에 감독님이 생각한 그림이 있어요. 아마 그 콘티라고 그래서 대본 대신에 영화는 그 그림으로 이제 대본처럼 보시는데 그 안에 대부분의 이미지와 옷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아마 회의를 하실 거예요, 감독님께서. 나는 이 주인공이 이런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림을 가져오실 거고 그리고 그 영화 쪽에 맡은 실장님한테는 시나리오를 주면 실장님이 그 시나리오를 읽고 그거대로 또 사진과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습을 준비해서 가져가요. 그래서 그 두 팀이 같이 브리핑을 하고 회의를 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면 이게 그 영화 쪽의 그 다른 미디어 TV나 그 연기자분들하고 다른 게 준비를 해가면 그 착장대로 배우분을 데리고서 피팅을 한번 합니다. 전체적인 배우분들의 피팅을 한번 하고 그리고 그거를 테스트 촬영이라고 해서 테스트 촬영까지 하게 돼요. 카메라를 놓고 촬영을 해서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변신을 시키면 이거는 약간 배우분들이 싫다 좋다라고 말하는 게 많이 수렴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영화 이야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스타일리스트 입장에서도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좀 적기도 해요. 감독님이 원하시는 그림 그리고 영화에 어울리는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테스트 촬영을 마치고 나면 픽스가 되면 이제 그거대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직업보다 어떤 스타일리스트 분들보다 되게 리얼리티한 거 많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추격자의 화정우 선배님이 계신데 그 피 묻은 셔츠가 구겨져 있는 질감은 드라마나 가수분들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적합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감성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옷깃이 구겨져 있다와 빳빳하게 펴져 있다는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만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매가 단추가 채워져 있다, 안 채워져 있다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같이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마 적합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아역대 영화를 찍을 때 야수와 미녀라는 영화를 찍었었어요. 거기서 류승범 선배님이 연기를 하시는데 그 신민아 선배님을 막 찾아서 헤매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인데 그 전까지는 연결이 그 전에는 단추가 이렇게 다 목까지 채워져 있었는데 스타일리스트 분 중에서도 가장 되게 어린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와서 오빠 여기 단추 좀 풀을게요 하고 단추를 이렇게 다 풀었어요. 안에는 흰 셔츠를 입고. 그랬더니 유승범 선배님이 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어린 나이에 봐서 되게 기억에 남는 일인데 이거를 왜 푸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일리스트 분이 아 이게 그냥 지금 신민아 씨를 찾아서 헤매는 신이니까 이렇게 날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셔츠를 다 풀었다. 그러니까 유승범 선배님이 아니 나는 감정이 여기까지 다 채워서 있는 감정이었고 지금 내가 여자를 찾느라고 이거를 풀을 여유조차 없었는데 왜 내 이야기 없이 이거를 그냥 푸느냐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갈등이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영화를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되게 내가 감성적이다. 그리고 난 이해심이 많다. 난 영화 볼 때 저런 디테일한 면까지 항상 보면서 했었다. 그런 분들은 되게 영화 쪽에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저는 보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는 매주 이렇게 트렌드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면이 있고 가수분들은 또 굉장히 상상력과 순발력 있는 분들이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화 쪽은 되게 감성적이고 이해심이 많으신 분들이 하시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쪽도 계시지만 공연 쪽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작 의상이 정말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대나 아니면 극에 따라서 그냥 입히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연 쪽도 제가 그냥 막내일 때 그냥 처음 들어갈 때만 몇 번 참여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직업이지만 런 돌고 그리고 드레스 리허설 할 때 그때 빼고는 아마 많은 분들이 보람을 느끼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다 되게 패셔너블하게 옷을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빛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는 스타일리스트가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긴 해요. 왜냐면 사복보다 저희가 앞에 미디어에 나와서 보여드리는 모습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물론 기업 같은 데서도 많이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브랜드의 옷을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달라. 똑같아요. 연예인도 이런 연예인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달라. 연예인 누구의 그 브랜드를 높여달라.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많이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티아라 같은 경우는 가끔 컬렉션 같은 옷도 입기도 하지만 협찬 의상도 있고요. 그렇지만 딱 티아라 했을 때 생각날 만한 이미지는 스타일리스트가 상상을 해서 스타일리스트 손에 거쳐서 그 제작 의상이 나와서 그 노래에 맞춰서 몇 달간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가수는 그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가 됐어요, 이제는. 그렇지만 제가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일하면서 저희 어시던트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을 때 나이 어리신 분들이 하다가 굉장히 중간에 많이 그만두세요. 왜냐면 생각한 거랑 다른 거예요. 이제 본인이 생각한 그림을 굉장히 화려하고 어쨌든 방송국에서 많은 분들을 접하고 내가 누구의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이런 걸 상상을 하셨겠지만 현장에 오면 막상 오면 나도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랑 먹는 밥이 다른 것 같고 저 사람들이랑 사는 차가 다른 것 같고 나는 왜 더 못 씻고 못 자고 남의 옷을 들고 뛰어야 되나라는 회의감이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너무너무 바쁘고 내가 지금 내 나이에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의 회의감이 찾아오면 그때 많이 손을 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가 진짜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 때가 오면 정말 정확히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정확히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조금 지나면 정말 인정이라는 걸 받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일이 많아지고 좋은 길로 가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화려한 거는 분명히 그 힘들고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 있어야지만 가질 수 있어요. 그거는 스타일리스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나 근데 예술 쪽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연예인도 그렇고 뭐 헤어 아티스트,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부 다 처음부터 빗자루질을 시작하고 배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브랜드를 빛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브랜드가 자기 자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데라서 그 사람 참 잘해, 그 사람 참 순발력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잊지 않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 의상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그 의상 브랜드를 인해서 자기가 빛나는 것보다는 그 사람 이름 석자로 여기서 이름을 빛나게 하시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여기 스타일리스트 분들 개인 분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금방 소문이 돌아요. 아, 그 사람 참 일 잘한다며 이렇게 소문이 돌면 금세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시간을 못 견디고 놓으면 그것 또한 소문이 나요. 그래서 다른 팀에 들어가게 됐을 때 쟤 그랬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라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여기는 뭔가 회사로서 서류 대 서류로 오가는 사이가 아니라 말과 말이 오고 가고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조금만 느슨하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곳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힘든 일이 있지만 굉장히 보람찬 직업이 돼요. 그거를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들께도 항상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되실 때 전반적인 헤어 메이크업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일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스타일리스트가 가서 여기서 이런 웨이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뭐 C컬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그 사람을 되게 높이 보고 프로와 프로의 대화로 다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옷뿐만이 아니라 정말 항상 말씀하시겠지만 전반적인 머리부터 발끝까지로 세팅을 할 때 이런 헤어 메이크업도 많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옷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조예도 깊으신 분일수록 되게 그렇게 많이들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영화의 그 여자처럼 하면 어떨까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이름 있는 스타일리스트 분들이시더라고요. 굉장히 문화적 조예가 깊고 내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이런 색채감이 정말 좋더라. 이렇게 이용해보면 어때? 라던가 굉장히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관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런 설명도 들었어요. 나 아까 지하철 타고 왔는데 아줌마들이 셋이서 뿌띠 스카프 하고 있더라. 어디 가는 날인가 봐.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이 보여지고 싶은 마음까지 읽어내시는 분들은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일을 잘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납니다. 그거는 교수님들한테도 듣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확실히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도 했지만 순발력과 인내심이 꼭 필요해요. 순발력은 당연히 어느 곳에서 일하시든지 필요한 거고 인내심도 필요한 거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여성분들이 동성애 연예인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세요. 왜냐면 남자분들을 스타일리스트를 하면 남자분들은 좀 나긋나긋하고 자상하게 얘기해주는 게 많거든요. 아 고마워요. 아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은 대부분 자상하거나 따뜻한 인상은 아니고 도도한 인상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떻게 저는 역으로 발상해보면 그 여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가 여자한테 인정을 받으면 굉장히 보석승진처럼 일이 바뀌어요. 저 여자 내가 봐도 진짜 일 잘해. 쟤 참 손이 참 야무져. 이런 얘기 듣거나 참 감각 있어. 이렇게 여자들이 말을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 동성한테 인정받는 게 누구나 제일 어렵잖아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거고. 그래서 그거를 무서워하지 않고 되게 기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별 일이 아니에요. 저희도 스타일리스트를 많이 만나지만 정말 괜찮으면 저희는 어느 순간도 그 사람을 되게 굉장히 추앙하고 있어요. 되게 좋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어렵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약간의 인내심과 약간의 순발력이 있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스타일리스트 학과다 보니까 지식도 많이 계실 거고 저희보다 뭐 패션에 대한 역사도 많이 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스타일리스트 학과 학생이래 라는 말을 들으면 저희는 되게 기본은 되게 많이 갖춰져서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뢰가 가요. 그렇지만 거기에
순발력과 인내심이 더해지면 아, 저 사람 진짜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은 조금 더 다르실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학생분들은 또 학생분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시겠죠? 그렇지만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나 말씀하시겠지만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여기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끼리 일하는 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조금이라도 부재가 되면 오해가 생기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리스트일수록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야 돼요. 회사랑도 잘하고 연예인하고도 잘하고 뭐 대행사나 협찬사하고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그 스타일리스트가 어느 정도 이름이 생겼어요. 그 이름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에게 붙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뭐 이런 브랜드에서 아 우리 가방 뭐 새로 나왔는데 그 연예인한테 좀 들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겠죠. 뭐 그런 건 들어줄 수 있지만 그 사람하고도 이제 네트워크를 점차 늘려가시면 굉장히 인맥이 넓어지고 이제 그 나중에 내가 얼마나 일을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이 나시기도 할 거예요. 스쳐가는 사람이라도 스타일리스트라면 굉장히 챙겨야 되고 그리고 그 패션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유행에도 민감하게 되실 거고 트렌디한 거를 자기가 하고 있는 연예인에게 입혀서 그 연예인이 트렌디한 사람이 되는 거고 자기 역시 그 업계에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쉽사리 네트워크를 그냥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뭐 술 한잔 더 하고 싶고 연애도 더 하고 싶고 하겠지만 그 순간만큼 그런 순간이 오면 조금 자기 자신을 자제하는 것도 배우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너무 많이들 들은 말씀이시겠지만 정말 현장에서 와보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 고되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필요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직업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저희 이은하 교수님도 그렇고 뭐 정윤기 스타일리스트 분들 계시고 김선우 스타일리스트라든가 김우리 스타일리스트 분들 전부 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인과의 세월에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의 그만큼의 화려함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놓치지 않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티아라를 지금 이은하 교수님하고 3년째 하고 있는데 그 3년 전에 시작했던 분이 지금은 또 팀장이 돼 있는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굉장히 인과의 세월을 잘 견뎌내면서 열심히 하고 순발력 있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금방 이렇게 승진도 하고 소문도 잘 나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더 기대기 시작해요. 찾기 시작해요. 그 사람 어딨냐라고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놓치지 않고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옆에서 봤을 때 아, 저 사람 조금만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이 놓쳐지는 게 많아서 그게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우리가 예쁜 옷을 입고 이런 기쁨은 있지만 누군가를 메이크오버 시켰을 때 기쁨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꿈이 있으시면 그걸 항상 회의감이 들 때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꿈을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스타일리스트를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네, 질의응답 네. 있으시면